북한 군인들은 좀비예요, 좀비. 1000명이 죽었는지 10,000명이 죽었는지 모기가 공격하면 사람이 미친다는 얘기가 있듯이 단순 무식한 군대를 갖고 있고 6.25 같은 전쟁은 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스텔스 전투기, 이지스함, 우리가 현대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무전이 제대로 됩니까? 카톡을 쓰다가 지적을 받고 삼성 전화기를 만드는 나라에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북한 군인들은 일종의 좀비예요, 좀비. 세뇌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그 영화 보시면 좀비가 죽는 거 무서워합니까? 와, 그거 달려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세뇌가 돼 있어서 그런 좀비의 군대를 갖고 있다 하는 거를 우선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쪽 위정자들은 자기네 군대가 뭐 몰살이 되든 안 되든 우리 같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가지고 10명만 죽어도 큰 문제가 되지만 북한은 1000명이 죽어도 북한 인민들은 알지도 못해요. 1000명이 죽었는지 10,000명이 죽었는지. 그러니까 북한은 그러한 군사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비의 군대, 세뇌가 되어 있지만 단순 무식한 군대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몰아도 그게 가능한 그런 사회체계, 정치체계를 갖고 있는. 그 다음에 북한 무기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RPG 같은 거 보셨어요? 그 RPG를 개량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중동에 팔리고 하는 이유가 왜겠습니까? 왜 러시아에서 사가겠어요? 그 싸구려 이거 뭐 안 되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북한 기본 장비들이 괜찮아요. 가성비도 좋고. 그래서 그런 장비를 또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못 갖고 있는 거는 뭐 스텔스 전투기, 이지스함 이런 게 없어서 그렇지, 그 대신 걔네들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북한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만만하게 봤다가는 하여튼 큰일 납니다. 큰일. 우리가 현대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다른 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무전이 제대로 됩니까? 우리 하사 소위들이 카톡을 쓰다가 지적을 받고 야단을 맞잖아요. 아예 하사 소위가 바보라서 카톡을 써요? 이거는 공공연한 얘기입니다. 현역에 가 있는 사람들, 이거 보는 사람들 다 알아요. 무전이 안 돼요, 무전이. 아니, 삼성 전화기를 만드는 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 군은 경찰이 쓰는 무전보다도 못해요. 그러면 이 무전이라는 거는 옛날에는 뭐 독수리 여기는 개나리 이 정도였지만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고 동영상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대에 사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무전이라는 거는 4세대 전장의 기본이 되는 건데 이 기본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현대 전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무전에 대한 거, 이거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물어보면 된다고 그러죠. 제가 보기에는 현역 갔다 온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되냐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그 총에도 문제가 있어서 K3 기관총 있잖아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러면 즉시 고쳐야 되는데 10년, 20년 동안 안 고치고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현역에 있을 때 넌 뭐 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고치려고 계속 얘기하고 이거 안 된다, 이거 바꿔달라, 이거 빨리 고치지 않으면, 그리고 정신들 차리지 않으면 두고 보십시오. 북한은 기관총이 잘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잘 나가는 기관총을 갖고 있어요. 50년 됐어요, 북한의 기관총이 모델이. 그런데 잘 나가는 기관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방사포하고 장사정포를 갖고 있어서 우리 서울 수도권에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가 있어요.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국민들이 포탄이 터지는 거를 못 보셔서 그런데 굉장히 무섭습니다. 일단 대피소인데 병원, 발전기, 통신 이런 시설들은 우리가 기반시설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지켜야 돼요. 그다음에 병원은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분들, 의료 물자 창고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어야 돼요. 이런 게 보호가 돼야 부상당한 사람들을 치료할 수가 있고, 또 불이 나면 불을 끌 수 있는 소방 이런 긴급 요원들 이런 시설들부터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게 미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위협을 이제는 직시를 하고 빨리 이런 것들을 대비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저런 전쟁이 일어나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 양상 이런 걸 보고도 정신을 안 차린다 그러면 정말 있어서는 안 된 일이죠. 10월 7일 날 새벽에 2천여 명의 하마스 대원들이 거기 지금 가자 지역에 거의 10m 높이의 벽을 쌓아놨어요. 벽을 30군데를 돌파를 하고 또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들어오고 또 땅굴을 활용하고 배로 침투를 하고 이런 다양한 우리가 소위 동시다발적으로 침투를 한 겁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로켓과 박격포탄을 2,500이다 뭐 5,000발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수천 발을 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순식간에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의 군사시설을 공격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가정집을 공격한 거지. 저는 북한이 그 정도로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어찌됐건 북한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그런 전력을 갖고 있어요. 60년대에 그런 침투를 많이 해서 우리 사회의 혼란을 야기시키려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핵무기를 갖고 있는 북한이 이제 조만간에 미국을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5년 이내에 가질 것 같은데 미국을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은 아마 한반도에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거나 또는 한반도의 남한 내에 어떤 혼란을 남남 갈등을 유발하기 위해서 하마스가 이번에 했던 것 같은 그러한 유형의 도발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6.25 같은 전쟁은 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미군이 있는 동안에는 억제력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전쟁은 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한 거 있죠. 그런 거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1960년대까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1.21 사태라고 30몇 명이 이제 침투한 거거든요. 그러면 하마스가 이번에 침투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규모만 작다 뿐이지. 과거에도 북한이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또 94년인가 96년인가에는 왜 강릉에 잠수함 사건이 있었잖아요. 90년대 중반까지도 잠수함을 통해서 작전 요원들이 내륙으로 침투를 해서 우리나라 군사시설을 정찰을 하고 돌아가는 그런 훈련을 했다는 게 참 기가 막힌 일인데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더군다나 지금은 핵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자신감을 갖고 그런 형태의 도발들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과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잘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코끼리가 돌진할 때는 피하기가 쉬운데 모기가 공격하면 사람이 미친다는 얘기가 있듯이 게릴라전이라는 게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체로 하여금 귀찮게 하고 미치도록 하는 목적을 갖고 게릴라전을 수행하는 건데 지금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 외에도 그전에도 로켓을 계속 쏘고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을 봉쇄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큰 일을 저질러 놓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인질들도 구출하고 가자 지역에 500km, 300km에 달하는 땅굴을 제거하겠다고 또 중국 쪽으로는 하마스 지도부를 제거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작전을 수행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늘 생각하는 어떤 치고 빠지는 게릴라전이 땅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땅굴들을 극복하는지 어떻게 제거하는지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미안한 얘기지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통상 약자는 강자를 공격하지 않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하마스, 헤즈볼라 여기 상황은 조금 틀려요. 그러니까 하마스는 자기네들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늘 이제 도발을 하다가 이번에 도발 유형을 아주 그냥 2, 3단계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것이고 하마스나 이런 조직보다도 북한은 공권력을 가진 아주 굉장한 국가잖아요. 군사력도 있고.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그런 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그러한 도발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대동단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약점을 보이지 말아야 되는데 특히 한미 군사 관계가 하여튼 돈독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 대동단결하고
강력한 안보 태세를 갖추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데 말로만 하는 안보 태세는 안 되고 현역 생활 하신 분들 다 아시지만 보여주기식 우리 군대는 그거 아주 능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자꾸 보여주기식으로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좋은 간부들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이런 조직에 있기 싫다.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이런 거 다 빼고 실질적인 거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지난 5,000년 동안 외부의 어떤 공격에 잘 대응을 해왔습니다. 비록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녹록지는 않지만 일반 국민들의 저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북한이 우리를 너무 우습게 보는 이러한 성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저력이 있는 국민이라 하더라도 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기본적인 것들이 좀 잘 갖춰졌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에어소프트건을 제가 또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에어소프트건이 깡통을 뚫고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규제를 너무 세게 해놔가지고 다른 나라는 다 그래도 이 에어소프트건을 가지고 사격 훈련도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에어소프트건을 가지고 지금 대만 같은 경우도 에어소프트건을 가지고 지금 민간인들이 훈련을 많이 합니다. 우리도 그 정도는 좀 해줬어야 되는데 장난으로 사람 다치고 눈 다친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규제를 해서 지금 그런 훈련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원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분위기가 군 가산점이 뭐 안 된다는 둥, 에어소프트건이 안 된다는 둥, 뭐 이런 생각들이 이거는 전혀 전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여건에 있는 나라들이나 생각해야 될 거를 우리는 지금 북한도 북한이지만 주변에 늘 몇천 년 동안 우리한테 위협을 가해온 국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희생을 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국민이 저력이 있는데 그 국민이 그런 저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특히 여성들 있지 않습니까? 에어소프트건 갖고 총 쏘고 하면 재밌어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력을 좀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선 상대방을 얕잡아 보면 큰일 난다는 거를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최첨단 장비에 너무 신뢰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자 지역의 방벽이 우리 지금 휴전선에 있는 방벽보다 훨씬 더 신식이고 우리 걸 보고 배워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감시 카메라니 뭐 AI니 뭐 이런 걸 다 해놨던 거예요. 그거를 이 하마스가 나름대로 잘 분석을 해가지고 무력화시켰잖아요. 최첨단 기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믿었다가는 이거 큰일 난다. 그러니까 융통성을 잘 가져야 된다는 걸 배워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땅굴 작전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를 잘 배워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적의 정보를 획득해서 잘 분석해서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래서 이 정보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통상 잘 안 듣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반드시 그 정보하는 사람들이 좀 이상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첫째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안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얘기가 있을 때 그걸 잘 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스라엘이 그런 얘기를 잘 듣는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정보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소화를 시키지 않은 것 같아요.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일단은 우리가 배워야 될 거라고 봅니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